안녕하세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보조생식술에서 양대 산맥인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수정이란 여성의 배란일에 맞추어 여성의 자궁에 정자를 직접 넣어서 수정이 될 확률을 높이기 위한 생식치료 절차입니다. 이는 시험관아기에 비해서 비침습적이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 많이 시행하는 시술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임상의사로서 비유를 하자면 살아온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성의 몸에서 난자가 빠져나가는데 1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정자가 항상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수정은 그런 타이밍을 맞추는데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은 난임 검사를 정상으로 판단되었는데 부부가 6개월 이상의 난임이 되었거나 남성의 정액검사가 정자수가 적거나 운동성이 좋지 않은 경우, 경부에 점액이 좋지 않은 경우, 성기능 장애에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심플화하면 나팔관이 개통이 되어 있고 정자가 약하거나 자궁경부한 점액이 정자를 잘 못 받아들일 때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란기 점액이 여성분의 경우 나오는 걸 잘 못 느끼시거나 주말 부부셔가지고 타이밍 잡기가 어려운 경우, 결혼한 지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관계 횟수가 많이 줄거나 그런 분들의 경우에 타이밍 잡아서 자연수정으로 임신하는데 인공수정이 제일 적합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분의 월경 주기를 초음파로 모니터링하면서 배란 유도제나 배란 유도 약 처방을 해서 난포를 잘 자라게 하고, 난포가 잘 자란 타이밍에 성숙 주사를 놓고 배란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간에 인공수정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분은 난임 검사 한번 하시고 인공수정하는 당일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다음에 표는 인공수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표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배란 시작해서 보통 한 12일에서 14일째면 끝나고 병원을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오시면 인공수정이 끝납니다. 보통 인공수정의 장점이라면 좀 가볍게 할 수 있어요. 통증이나 주사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비용도 당연히 적게 들겠죠. 정부 지원되면 사실 본인 부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주기에 비해서는, 자연주기에서는 난폭 한두 개밖에 안 자라잖아요. 근데 인공수정을 하면 3개에서 5개 정도 자라기 때문에 어찌 보면 3개월치 또는 5개월치의 임신 시도를 한 번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시술 시간은 9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또 시술 5분만 안정이 취하면요, 자연주기 임신하고 거의 똑같아요. 정자를 안에 넣어주면 5분 내에 나팔관에 도달하기 때문에 자연수정의 확률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하고 바로 움직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해요. 다리를 올려 있어야 된다, 베개를 받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자가 자궁 안에 좀 들어갈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공수정 자체는 정자를 이미 자궁 안에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 있는 정자는 이미 그 순간 바로 1분 안에 나팔관 쪽으로 가서 난자와 만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필 그날이 배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난자가 배 안에 있을 때 정자가 이미 기다려 있기 때문에 2, 3일까지는 자연수정의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요즘에는 난임병원들에서는 난소 반응이나 난임 검사를 통해서 난소 반응이 어떤지 미리 예측을 하고 필요한 정도만 주사와 약을 쓰기 때문에 난소 과적 증후군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수정 전에 배란이 됐다고 해서 인공수정이 다음 날인데 전날 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설명드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란이 이렇게 동그란 난포에서 한 번에 탕 터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천천히 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뻐근한 느낌이 그날 자체가 배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분 그 다음날 인공수정 하셨고요. 인공수정 임신 되셨어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아 배가 아픈 거라고 해서 무조건 배란이 됐다고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알고 싶으시면 부인과 배란 초음파를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또 인공수정을 하고 질정을 왜 쓰는지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 이유는 자연수정에서는 난포가 배란이 되고 나면 그 난포가 임신이 됐을 경우에 이 임신 착상 호르몬을 도와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수정의 경우는 난포를 여러 개 자라게 했죠. 과배란을 하면 황체기에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의 농도가 부족하게 돼서 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정이나 주사제,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요. 과배란을 사용하는 여성의 호르몬이 자궁내막의 발달을 하는 것이라면 그때 사용하는 질정은 자궁내막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착상에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는, 임신되게 준비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에서 기억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면요, 이 사람은 인공수정을 안 했으면 임신이 안 됐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분들이에요. 2케이스가 있었는데요. 한 케이스는 남편분이 배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또 길게는 3개월 만에 집에 오시죠. 아내분은 아기를 너무 갖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경우는 정자를 동결해서 나중에 해동시켜서 그 해동시킨 거를 적절한 타이밍에 인공수정을 해서 출산을 하셨어요.
또 한 부분은요, 남편분이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래 앉아 계시니까 정자수가 너무 적으셨던 거예요. 자연적으로 관계를 해서는 임신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공수정을 해서 정자를 한 번 받거나 두 번 받거나 해서 숫자를 많이 늘리면 확실히 임신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게 시험관하기 시술이에요. 1978년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 아이가 2000년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전 세계 난임 부부가 10% 정도 됐는데요. 그거 하고 나서는 1% 이하로 확 줄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임신이 된다는 거죠. 시험관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몸 밖에서 수정시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건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몸 안에서 수정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관하기는 체외에서 난자와 정자, 즉 수정란, 생식세포들을 수정을 시켜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자궁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체외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보조생식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럼 어떤 경우가 자연수정이 안 되느냐? 나팔관이 막힌 거예요. 이 나팔관이 막히면 임신이 잘 안 돼요. 근데 나팔관 조영술에서 막혔다고 해서 100% 막힌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해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나팔관 막혔는데 10년 만에 임신됐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나팔관이 막혀서 아이가 안 생길 거야,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임신 시도는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난소 기능이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내가 배란이 되냐 안 되냐, 또 배란이 언제 되냐, 생식 타이밍을 도대체 맞출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예전에 항암 치료를 했거나 난소 수술을 너무 어렸을 때 하셨거나 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때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의 상황을 보면 자궁내막증이 많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에도 많아요. 혹이 있어서 수술을 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수술을 안 해도 이 자궁내막증이 난소 기능을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치료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치료를 하고 나면 난소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란이 잘 안 되고 당연히 시험관하기의 시술을 도움을 받는 걸 권장합니다. 네 번째로는 남편분의 정자가 너무 안 좋으신 분이에요. 남편분이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하루 종일 앉아 계시니까 고환의 온도가 항상 올라가 있었던 거죠. 물론 술도 드시기도 하셨지만 정자 상태에서 거의 무정자증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장암 이런 걸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 계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 생식세포도 꽤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자 한 마리 나온 분 계셨었어요. 그분도 그걸로 시험관하기로 임신되셨습니다. 요거는 좀 말하기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다 정상인데 누가 봐도 나는 이상하지 않은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원인 불명이라고 해요. 실제로 겪어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연주기로 임신 시도를 하신다면 산전검진하거나 그럴 때 산부인과 선생님들한테 한 번 정도 물어보시면 임신 시도하실 때 좀 더 유리하고요. 그래도 잘 안 될 때 그게 바로 원인 불명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시험관하기에 도움을 받으시면 쉽게 출산이 되고요. 아이만 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난임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랑 인공수정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진료의사로 한 15년, 20년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인공수정을 가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시험관하기를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게 생각이 떠올라요. 매번 강조하는 얘기는 많이 시술하고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한 번 정도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세요.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하기를 하면 남편분이 금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2일에서 3일 정도의 금욕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정자는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딱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만 봐도 이 사람은 아이를 아직 낳았다 안 낳았다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